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결국 런던과 워싱턴과 베를린과 키예프에 핵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전직 러시아 대통령이자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핵 위협으로 서방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몇 주 전 그는 러시아가 나토의 공격을 받는다면 모든 것의 종말로 이어질 핵 종말을 촉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번 주말에 그는 크렘린 궁이 런던, 워싱턴, 베를린, 키예프에서 모든 전략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경고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4개 병합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력 보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제 이곳을 러시아 영토로 보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1991년 국경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단 한 가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메드베데프는 텔레그램에 게시된 일요일 성명에서 우리 국가의 모든 전략 무기를 사용하여 서구 국가들과 세계전쟁을 향해 출발했다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목표 목록을 내놓았습니다. 키예프, 베를린, 런던, 워싱턴. 그는 또한 핵미사일이 우리의 핵 3위일체의 비행 목표에 오랫동안 포함되어 온 다른 모든 아름다운 역사적 장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는 겁니다. 천년의 나라 우리의 위대한 조국이 사라지고 수세기에 걸쳐 러시아 국민이 바친 희생이 헛것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할 용기가 있을까요? 메드베데프는 대답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나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영토를 점령할 경우 그가 핵발사를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모스크바는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도네츠크, 헤르손, 루안스크, 자포리지아에 대한 통제권의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위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크리미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정부는 이 모든 영토를 해방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키예프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월에 미국이 B-61-12 전술 핵탄두를 영국 특히 영국 서폭에 있는 기지 RAF 레이큰 힐스에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가 러시아는 미국의 어떠한 핵무기가 영국 기지에 돌아오더라도 그것을 확산과 불안정화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전에 서방과 나토 정보기관이 러시아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의 증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최근에는 프랑스가 인근 도시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북부 도시 하르키우에 용병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전투 또는 대리전이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적인 실사격 전쟁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방사선, 화학, 생물학 방어군 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 구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화학수류탄을 사용한 사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방사선, 화학 및 생물학적 방어군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 중 일부는 미국산 무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피부 화상과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CS를 탑재한 미국산 가스 수류탄을 사용했는데 이는 미국이 1997년 4월 25일 비준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을 위반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하이마스 시스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방어단지, 곡사포 등과 함께 미국산 화학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군사 전문가이자 전 유엔 화학생물무기위원회 위원 이고르 니쿨리니 스푸트니크에 말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이들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니쿨리는 미국이 키예프 정권의 끈을 직접적으로 당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큐레이트에 참여 없이는
러시아 영토에서 단 한 건의 테러 공격도 자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패배 직전에 있을 때 서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키릴로프 중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28일 CS가스를 탑재한 미국산 수류탄이 크라스니 리만 지역의 러시아군 진지에 헬리콥터형 무인기에서 투하됐습니다. CS는 체류가스의 주성분인 시아노탄소와 2클로로벤잘 말로노니트릴 화합물의 약자입니다. 시아나수소4는 위험한 독이라면서 니쿨리는 미국에서 여전히 가스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나치는 강제수용소에서 수감자를 죽이는 데 사용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독한 물질 중 하나이다. 클로로피크린, 클로로아세토페논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수수단이다. 다량으로 흡입하면 사망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우크라이나군은 나중에 안트라퀴논으로 확인된 화상을 일으킨 알려지지 않은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습니다. 키릴로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자포로지에, 카르코프 및 수미 지역에서 방어선을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러시아 군대의 공격을 방해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 군대가 이동할 방향을 따라 청산과 암모니아가 담긴 탱크를 배치했다고 니쿨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일 러시아 부대가 근처로 이동하는 동안 이 탱크들이 폭파된다면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공개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니쿨리는 러시아가 생화학 군축협약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이러한 종류의 모든 사실을 기록해서 국제재판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할 협약위원회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화학무기 파기를 완전히 보고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동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우리는 전쟁규칙 기반과 일반적으로 대량 학살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군대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사용된다고 니쿨린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의 83% 이상이 1991년 국경의 회복을 전쟁에서 승리로 간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이 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줄 수 있는 무기는 화학무기와 핵탄두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급증하고 있고 러시아가 키예프와 런던과 워싱턴과 베를린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메드베데프의 주장은 헛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